45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력화한다는 내용은 협박입니다. 핵잠수함 얘기, 관세 협상이 부실해지면서 포장지로 떠올린 이슈가 핵잠수함이었습니다. 같은 찬송가를 4번이나 부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관세 투자 안보 협상의 팩트 시트와 MO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7월 말 협상 타결과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사이에 나왔어야 하고 적어도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나왔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제 나왔습니다. 정부는 찬송가를 3번 소리 높여 울렸고 다시 기다린 끝에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빈칸이 많아요. 갈 길이 멀고 협상은 계속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가 만든 첫 문건을 보면 미국,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국입니다. 우리가 내는 큰 돈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MOU를 잘 뜯어보면 돈을 내는 우리가 이 돈의 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특수법인의 운영에 아는 체를 조금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함께 굴욕적인 대목이 눈에 띄죠. 45일 만에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모든 합의가 제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보다 심하죠. 김정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집어넣은 사실을 자랑하지만 문구를 더 잘 뜯어보면 이 합리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바로 미국 상무장관 등 미국 관계부처와 인사로 구성되는 투자위원회입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포함된 협의위원회는 자문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생 엄청 한 거죠.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당랑거철이란 고사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돈의 용처에 알래스카 유전 개발이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지만요. 우리 당국자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일본이 일단 알래스카 개발에 동의했고 이 돈의 용처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서 미국이 결정하면 따라가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자처를 논의하고 추천하는 기관이 바로 미국 상무장관과 투자위원회이고 결국 그 위에는 트럼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래스카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은 우리가 받아야 할 투자금 전체에 대한 분배금에서 그 금액만큼만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냥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또 결정적인 건 관세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사업에선 이익이 나긴 어렵고 손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이미 보도된 바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투자 액수를 팩트시트에 나온 대로 볼까요? 1,500억 달러 조선 분야는 승인 투자라고 부르고요. 정부가 내는 2,000억 달러는 전략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 내 1,500억 한국 민간 기업의 민간 투자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보잉기 구입 360억 달러는 별도로 언급됐습니다. 모두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SNS에 언급한 한국 민간 투자 6천억 달러는 여기에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안보 관련으로도 투자가 꽤 있습니다. 한국 GDP 3.5%의 국방비 지출이 나오는데 현재 2.3%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추가 지출을 계산해 보면 얼추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에 미국 무기 구입에 250억 달러,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330억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군사적 비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각 동맹국들에게 GDP 5% 지출을 요구해 왔으니까 국방 예산 증가는 이미 예상한 이슈였습니다. 미국 무기 구입은 현재 미제 무기 구입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포괄적 지원에 대해서는 한미 두 나라 모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짐작만 돌아다닙니다. 향후 오랜 기간 동안 방위 분담금
추산이란 설이 있고요. 트럼프가 요구해온 항모나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 비담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평가를 해보자면요. 가장 아쉬운 대목은 3,500억 달러 부분입니다. 1,500억과 2,000억 합해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3,500억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성역의 숫자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8월 정상회담이 호소하고 협의할 수 있었던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였지만 놓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랑이를 기었던 한신을 흉내낸다고 했지만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거론하면서 이건 타임지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이게 통과되면은 탄핵 당할 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재명 정권의 약점을 들어서 정상회담 여부를 카드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담 직전에는 숙정이니 혁명이니 공개 거론하면서 몰아세웠죠. 이런 분위기에 우리 측은 정상회담에 추가로 1,500억 민간 투자를 선물로 들고 갔으니까 깎자는 소리는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비서실장이란 사람은 마감오자 40여 개의 트럼프 서명을 해달라고 그랬죠. 정신없는 소리 한 거죠. 대변인이란 사람은 문건이 필요 없을 정도의 회담이란 소리를 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운 데다가 얕잡아 볼만 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1,500 더하기 2,000에다가 혹을 더 붙여서 더하기 1,500 모두 5천억 달러는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액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는 사안이 주요한 현안이 된 겁니다. 정상회담 분위기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7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CBS 라디오에 나와 직접 실토했습니다. 김 장관은 9월 초가 가장 힘들었다. 러트닉 상부장관이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 문자도 씹어서 9.11 희생자인 러트닉 동생 추모 예배에 참석해서 겨우 이 난국을 풀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상회담이 문제를 더 꼬아버린 계기였다는 얘기를 확인해 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부 부담 2천억이라는 숫자 역시 엄청난 액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1년 200억으로 10년 분할한 합의는 그 중에서 잘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합의가 없었다면요. 나라가 거덜나는 겁니다. 그러나 연간 200억 역시 작은 돈 아니죠. 이거 큰 돈입니다. 외환사정 고려니 협의니 선이니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건 다행이죠. 그런데 45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내용을 무력화한다는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협박입니다. 국제적 문건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고 승전 패전국 사이의 문서에나 등장할 만한 문구입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문건에 밝힐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안보 관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협상 마지막에 나온 핵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농축 우라늄 모두 중요한 현안입니다. 바이든 때 선언했던 핵 협의 그룹에 대한 언급을 트럼프 시대에 전혀 나오지 않았죠.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한 점은 고생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핵에 관련된 내용에서 기본 사항이나 디테일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이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재처리와 농축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만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시트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적어둔 수사 내지는 인사 접대 말에 불과합니다. 언급이라도 했으니까 참 잘됐다. 뭐 이렇게 평가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요. 허전하고 허접한 얘기입니다. 핵잠수함 얘기 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협상이 부실해지면서 배경 효과와 포장지로 떠올린 이슈가 바로 핵 잠수함이었습니다. 팩트시트에서는 미국이 건조를 승인했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죠. 이런 멘트는 거의 맹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이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요, 한미 원자력 협정과 국제 무기거래 협정, 그리고 미국 국내법 문제, 이 중에 하나라도 팩트시트에서 거론해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선 미국 행정각부, 곧 국방국무산업에너지부 사이의 협의가 일단 미진하고요. 미국 의회를 설득할 방안이 묘연합니다. 외교 국방상으로 동북아 정세를 정리해 보겠다는 신호가 없습니다. 기술과 건조 문제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죠. 우리나라 준비 역시 아직 멀었습니다. 핵 관련으로 미국에서 민감 국가로 분류돼 모범 국가 아니죠. 극비 정보를 다루는 면에서 미국과 서방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아주 멉니다. 미국이 이런 상태를 잘 아는 만큼 애매모호하고 내용이 없는 맹탕 조항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미국이 마지못해 손가락 겁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응답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 문제 공식 거론했으니까 큰일 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당분간, 아니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진전은 없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써먹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디테일을 챙겨야 될 시점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한 해 200억 달러가 장기간 나가고 민간 기업이 더 큰 돈을 지출하는 일은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기업들이 대통령 면전에서는 말로는 그러죠. 국내 투자와 고용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늘에서 별을 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달러가 화수분처럼 나옵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또 찬송가 부르자고 지휘봉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고생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물론 고생했죠. 그러나 관세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찬송가를 4번이나 부르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럴 땐가요? 찬송가 이제 그만 부릅시다. 우리도 언론도 전문가도 모두 정신 차립시다. 현실의 발을 딛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살피고 챙기고 또 챙깁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